네, 이제 마지막 교과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오늘은. 자, 생태계 왜 중요한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가 왜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 페이지 243, 244 쪽의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우리 저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었죠. 생물 다양성은 종류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있었는데 요 다양성들이 다 높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종다양성이 높아야 먹이 그물처럼 한 가지 종이 사라지지 않아도 한 가지 종이 사라져도 다른 종이 사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그 종의 멸종 위기가 낮아질 수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지구 환경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종들도 많아지고 종다양성도 높아지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지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생물 자원으로서의 생물 다양성. 이제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입고 먹고 또 약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목화, 꽃, 그걸로 이제 우리의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는 것들은 너무도 당연하고요. 쌀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이게 다 생물 자원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생물 자원을 우리가 잃지 않겠죠. 자, 세 번째,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가 됩니다. 생태계는요. 갯벌 같은 경우에는 조개와 갯지렁이, 가끔은 텃새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숲은 울창한 나무들과 그리고 동물들,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새들의 서식지가 되고요. 강과 호수 같은 경우에도 민물고기들이 살고 또 그곳에서 플랑크톤이나 다양한 또 새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보존이 중요하다. 페이지 243쪽 교과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합니다. 특히 갯벌 있죠. 갯벌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쓰레기, 지구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하는 역할을 갖는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퍽질퍽한 게 더러운 것 같지만 갯벌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갯벌. 다섯 번째, 생태 문화적 가치. 왜 우리 여행을 갈 때 요즘에 가을인데 순천만 가거나 하면은 철새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갈대가 쫙 펼쳐진 게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관광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생태계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 군데들은 보호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 생태계가 정말 중요한 문화적 가치여서 보존해서 쭉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특히 축제 같은 걸 열어서 그 곳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45쪽을 보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생태계 A와 B가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사슬로 영양 단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해요. 매우 단순하죠. 이런 단순한 먹이 영양 단계, 이 사슬은요,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요, 마지막 최상위 포식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먹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구리 사라지고 뱀 사라져서 결국엔 뱀이 멸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 B 같은 경우를 보면은 먹이 사슬이 매우 얼기설기 설켜 있어요. 막 얽혀 있죠. 그래서 풀을 먹는 사슴, 사슴을 먹는 호랑이,
또 풀을 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 개구리를 먹는 뱀, 뱀을 먹는 매, 또 개구리를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는 단순하지 않네요. 생태계 비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생태계는 이렇게 복잡한 먹이 그물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B는 먹이 그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린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데 생태계가 안정적인 것은 먹이 그물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그건 이제 아까처럼 메뚜기 한 마리가 멸종이 된 경우. 자, 멸종이 됐어요. 그러면 뱀은 멸종이 될까요? 우선 여기서 개구리가 먹는 게 메뚜기밖에 없다면 멸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 같은 경우엔 토끼도 먹고 들쥐도 먹어요. 그래서 멸종되지 않습니다. 매 같은 경우도 개구리가 멸종된다고 죽을까요? 아닙니다. 매 같은 경우는 뱀도 먹고 토끼도 먹고 하기 때문에 절대 멸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종 위기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 자, 요런 먹이 사슬이 있다면 먹이 그물이죠. 얘는 먹이 그물입니다. 자, 이 먹이 그물에서 하나의 먹이 사슬을 한번 찾아볼까요? 풀을 먹는 토끼, 토끼를 먹는 뱀, 뱀을 먹는 독수리. 이게 하나의 먹이 사슬이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나무를 먹는 송충이, 송충이를 먹는 거미, 거미를 먹는 뱀, 뱀을 먹는 독수리가 또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을 한 번씩 찾아봐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아니면 이제 민물에서도 수서식물을 먹는 붕어, 붕어를 먹는 가물치, 또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외몰개, 외몰개 먹는 가물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먹이 사슬들이 얽혀서 먹이 그물을 띠고 있네요. 그물. 그래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먹이 사슬이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서로 먹히는 관계, 그게 사슬처럼 연결된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복잡한 그물 모양을 우린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훨씬 더 생태계적으로 안정적이다. 영양 단계 했는데 선생님 영양 단계가 뭔가요? 자, 영양 단계는요. 이 한 생물체가 그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수서식물, 붕어, 가물치면 수서식물이니까 생산자겠죠. 그래서 생산자라는 것이 수서식물의 영양 단계이고요. 붕어는 수서식물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를 먹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여기서 영양 단계, 붕어가 맡고 있는 영양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양 단계는요, 어떤 사슬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슬을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1차가 될 수 있고 2차 될 수 있고 또 3차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영양 단계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 서로 먹고 먹히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걸 우리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개체수, 또 에너지 흐름 등등이 안정된 상태를 우린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자,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우면요. 자, 생태계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피라미드는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피라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맨 밑이 생산자,
크게 그려야겠다. 자, 생산자 이거 읽을게요. 자, 맨 밑에가 생산자로 깔고 그 다음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큰 층이 쌓아 올리면요 피라미드 모양을 띱니다. 피라미드 모양. 그걸 우린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게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인데요. 자, 단위를 잘 보시면요. 개체수는 그 구역에 있는 그 영양 단계, 뭐 생산자, 소비자의 개체수를 의미해요. 자, 보면은 생산자가 훨씬 많아요. 보면 7.2 곱하기 10의 10제곱이에요. 매우 많죠. 풀, 나무, 양이 훨씬 개체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대비해서. 자, 그리고 생물량을 보면은 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량을 포함한 게 여기선 17.7 g/m 제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생산자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순서대로 차지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그리고 곱하기 1이에요. 자, 그건 무엇이냐? 하루에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가, 소비하는가 입니다. 자, 보면은 에너지량이 생산자가 아주 많고요. 그 다음이 1차, 2차, 3차예요.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역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역피라미드 모양. 자, 역피라미드란 무엇이냐? 바로 요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피라미드. 개체 크기 그리고 에너지 효율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하자면 생산자, 풀 이런 거니까 작죠. 그래서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대부분 토끼와 사슴을 생각하면 토끼가 훨씬 조그마잖아요. 토끼와 사슴이 아니고 토끼와 사자. 그래서 개체 크기를 주로 이렇게 나타내고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엔 여기 에너지를 보시면요. 280이나 있는 이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양은 26.8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생산자에서 1차,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그 에너지량을 비교해 보면 훨씬 많다. 에너지 효율은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 원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를 요런 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피라미드는 생태 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다. 역 피라미드 모양을 띠는 것도 가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체 크기나 에너지 효율 같은 것은 역 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에너지 피라미드는 약간 수치가 역 피라미드를 설명하기엔 조금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생태계 평형. 생태계는요.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이 몇 마리를 잡아먹는다 해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채집했던 그 시절에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토끼 한 두세 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생태계는요,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그 한계까지 넘지만 않는다면요.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원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근데 일시적으로 중간에 있던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해요. 물론 감소도 증가도 둘 다 파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중간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자, 1차 소비자가 먹던 생산자량은 급격히 포식자가 많아지니까 감소할 것이고요. 1차 소비자 많아지니까 먹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피라미드를 다시 띄게 돼요. 약간 파괴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 2차 소비자가 많으니까 1차 소비자는 포식자가 많아져서 다시 감소해요. 포식자도 많아졌지, 먹을 이 생산자량도 줄었지.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 감소. 자, 다시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 먹이가 줄었네. 자, 감소합니다. 그 다음 포식자가 줄었네. 그러니까 생산자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자, 생태계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파괴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생태계 파괴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은 생태계가 복구될 수가 없고, 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잡거나 불법적으로 남의 포획을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복구가 안 될 만큼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너무 폭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복구가 안 될 만큼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한계가 넘어버리면 더 이상 복구가 안 된다. 왜? 생태계는 상당히 다양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247, 248쪽을 보면요. 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멸치해부하기 실험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린 직접 하진 않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식으로 답을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멸치가 무엇을 먹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멸치가 누구에게 먹히는지도까지 알아봐서 한번 멸치를 포함한 먹이 그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찾아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 한번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을 토의해보자. 여기서 이제 한계 이하, 한계를 넘지 않은 선에서의 감소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태계 보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니 어때요? 자, 생태계라는 것은 그 안에 참 다양한 요소들이 많았고요. 또
환경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환경과 생물, 생태계 참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주위에 많았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상호작용도 예시로 들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 과정을 한번 보면서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파괴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지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그 회복이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 선이 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보호해주고 노력을 해야겠다. 왜냐? 생태계에는 참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고요. 생태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생물 자원을 얻는 그런 통로들, 생태계에서 우리가 얻는 많은 기쁨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이번 단원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길 바래요. 우리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